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서영 강사입니다. 네, 이거는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. 우리 스태프들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 뻔하지 않은 등장으로 좀 나왔는데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최서영 강사라고 하고요. 우리 학부모님께 중등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검정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마다 다 다르죠?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국어에서는 이런 단원들을 좀 공부하는 건 거의 비슷비슷해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스테디 같은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5작품을 좀 나눠봤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. 뭐가 포인트가 되어야 하냐? 바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기는 계속 읽게 해줘야 하는데 사실 너무나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냥 국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?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? 안 됩니다. 자,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읽게끔만 도와주시는 거 말고 부모님께서도 적어도 이러한 단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구나.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책 읽고 질문해 주시는 걸로 체크가 충분히 됩니다. 그런 걸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좀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 소설 속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. 물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는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런데 이왕이면은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위주로 추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살펴서 알려드릴 테니까 소설 속의 비유와 상징에 대한 내용들 공부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등 있죠? 네, 소설하면 갈등이죠. 네, 이 갈등과 주제를 잘 파악하느냐?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갈등에 대한 내용들도 공부하지만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? 소설의 구성 단계, 발단, 전개, 위기, 절정, 결말. 아시죠? 네, 그 갈등의 해결 과정을 그 소설 구성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파악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글을 읽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물의 성장 과정 그리고 심리 변화에 대한 내용들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. 그 인물이 보통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다 어때요?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일어나잖아요. 네,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걸 깨닫게 되는지 그 성장 과정 거기에서 심리 변화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. 이런 것들 좀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성장,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소나기 있죠? 네, 이 작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러한 단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와 관련된 그러면은 이제 책들을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지요. 자, 첫 번째로 그 비유와 상징에 대한 내용들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호덕님의 꿩이라는 작품입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. 상징,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굳이 여기서 상징을 썼을까? 요거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. 제목부터가 꿩이잖아요, 꿩. 그러면은 너 꿩 뭐야? 새지, 새. 그래, 새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뭘까? 그렇지,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지. 이런 식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. 그래서 이 꿩이라는 건 뭔가 그 주인공 용이의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꿩에 비유를 했구나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, 뭐 자유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상징성을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거에 대해서 뭐 하자? 네, 막 저처럼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읽고 그걸 이해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문학작품에는 다양한 갈등 상황이 등장을 하죠. 자, 그래서 현덕님의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작품. 여기에서는 어떤 갈등 상황이 등장을 하는지. 보통 뭐 외적 갈등, 내적 갈등 저희가 공부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 정도도 아이들은 좀 개념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확인해주고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구성 단계별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. 그것과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는 게 비슷해요. 인물의 성격,
갈등을 통해서. 태도, 이런 거 파악하는 것. 자, 그 다음에 자전거 도둑도 비슷합니다.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. 너무나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작가 박완서님의 글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녀의빵이라는 글을 통해서는 예측하고 요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. 그럼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? 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요약이라는 건 줄이는 거니까 주요 내용만 간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나 잘하시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작품인 소나기, 황선아님의 소나기라는 작품에서는 여기서도 이 인물이 겪는 어떤 그러한 담담하게 그려내긴 했지만 아픔,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.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깊이 있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거였잖아요. 그런데 이별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, 그 주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쭉 훑어서 좀 얘기하니까는 너무 많은 내용들인 것 같죠? 자,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키워드는 딱 한 문장으로만 아니면은 딱 진짜 한 단어로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. 상징, 갈등, 해결, 과정, 성장, 가치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만 기억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작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이왕이면 우리 학부모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도움이 될 만한 영상만 가져올 테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뉴스처럼 막 이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, 자연스럽게 그럼 그것도 좀 한번 보고 이럴까요? 네.